안녕하세요. IT 녹공 김부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 VO 객체를 생성해서 VO 객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VO 객체에 담고 이 값을 리스트에 담아서 다시 컨트롤러에서 뷰까지 연결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공부 기록을 누르면은 이 공부 기록이 나오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부분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작성했던 부분에서 게터, 세터 등을 하나의 어노테이션으로 압축시켜주는 기능인 이 롬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롬복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롬복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 롬복 사이트에 가면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롬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처음에 있는 글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롬복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번역본으로 읽어보면은요, 롬복은 자동으로 편집기에 연결하고 도구를 빌드하여 자바를 향상시키는 자바 라이브러리이다. 예, 롬복은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명시를 해 놓았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롬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게터 또는 이퀄 메소드 등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즉, 이 롬복을 적용하면 게터, 세터, 다른 메소드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롬복이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롬복에서 사용하는 많은 값들은 이 피처스에 가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롬복에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직접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VO 객체에 롬복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롬복이 이름이 왜 롬복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았는데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롬복도 이 자바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섬이잖아요. 이 롬복이 인도네시아의 자바 옆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롬복이라고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같은 섬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VO에 있던 이 값들인데 여기 보면 getter, setter들이 다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 생성자까지 있는데 다 지우고 롬복을 적용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다 지워보고요. 지우기 아까우면 뭐 주석을 쳐도 되죠. 아깝다는 내용은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롬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롬복 디펜던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는 그레이들의 디펜던시를 추가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프링 IO 사이트 있죠. 거기에 가서 롬복을 적용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바 그레이드 누르고 디펜던시 롬복 롬복 누르고요. 롬복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롬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개를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롬복을 여기 디펜던시에 그레이드 빌드.그레이드에 추가해 주고요. 추가해 주면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코끼리 모양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클립스를 사용하신다면 이클립스는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고도 이클립스에 있는 그 설정 값을 좀 저장을 하고 롬복을 다운받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구글 링으로 이클립스 롬복 설치하시면 굉장히 자료가 많고 자세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빌드를 시작했고 빌드가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노테이션이 잘 먹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일단 getter라는 게 있었는데 getter라는 게 잘 먹는지 네, getter가 바로 먹는 거 보니까 롬복이 디펜던시가 잘 추가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getter, setter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생성자 아까 생성자가 있었는데 생성자는 보면은 no가 아니고 require가 되겠죠. 이건 생성자가 다 필요하니까 require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required 예, 드네요. required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내용과 같게 되겠죠. 이 내용 여기 있는 생성자, 게터, 세터 이거와 같게 되고요. 이 세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데이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번에 프로젝트 한 걸 보니까요.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쓰면 된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인지를 하면 되고,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이런 롬복도 필요가 없겠죠. 지워볼까요? 예. 예,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데이터만 지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값들을 다 지우고 롬복을 통해서 데이터만 넣고요. 이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을 보면 getter, setter, 그 다음에 생성자까지, 그리고 다른 값들도 있는데 보통 getter, setter, 생성자를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적용했고요. 저장하고 실제로 잘 적용되는지 다시 스프링을 다시 구동했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구동이 됐으니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부터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공부 기록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기록이 네, 잘 나오네요.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롬복을 이번 제가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넣어봤고요. 롬복이 잘 적용됐고, 또 데이터 하나를 쓰면은 대부분 50%, 뭐 90, 80% 이상은 이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공부해서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까지 확인했고 롬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